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아까 최고의 정치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기무사령부, 옛날 기무사령부죠. 에서 계엄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의혹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문건이 공개가 됐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 원본이라는 문건이 또 군인권센터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폭발력을 가진 두 가지 사안이 다 맞물려 있어요. 하나는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연루 혹은 관여돼 있을 가능성,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다 이제 사실이라면 폭발력이 강한 사안인데 좀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아시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안 하더라도요. 이 작년에 공개했던 문건의 원본이다.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뜻이에요? 원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자꾸 군사 기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기밀은 등재 순서가 있어요. 보안 문서에 대한 그 등록 절차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인가된 컴퓨터에서 망을 통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애초에 불법적 문건이잖아요. 구테타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비치인가를 받지 않은 개인 USB 한 개를 가지고 서로 개인 노트북을 밀반입한 상태에서 모종의 장소에 모여가지고 불법적 문건을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들통날까 봐 대선이 끝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 문건 이제 영원히 못 보게 하려고 훈련 비밀 2급으로 등재를 합니다. 제목을 바꾸죠. 그 전까지는 현 시국 대비 계획 문건이었는데 합수 업무 계엄 관련된 문건으로 얘네들이 이제 수정을 해서 마치 작전 문서인 양 키 리졸브의 일환으로 그걸 등재를 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삭제하고 등장한 게 작년에 이제 밝혀진 거고, 원래 저희가 이제 공개한 거는 2월 달, 그거 전에 밝힌 건 3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두 문건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죠. 밝혀지지 않은 민감한 내용이. 세 가지 간단하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통해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조기 검거해서 사법 처리한다. 그래서 의원들의 정적수를 미달시켜서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촌 일대와 대학로 일대, 서울대 일대와 톨게이트,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한강 다리 10곳, 성수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계엄군을 다 포진시킨다. 그리고 기동을 어디로부터 어디로 한다는 기동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그리고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를 한다라는 게 새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 문건이 존재했다라는 거는 작년에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아요. 이게 어디 군대가 배치되고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이미 윤곽이 나왔던 거라서. 이번에 이제 가장 새로운 얘기는 이제 NSC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인 것인지 실행된 것인지 요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사 이 불기소 처분서를 저희가 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면 여기 이 사안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기 피의자 황교안이라고 딱 적혀 있죠. 적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뭐냐면 권한대행에 대한 서명을 하도록 된 이 문건이 있고, 그리고 계엄 문건이 작성돼서 이것을 선포하려면 이것의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황교안 대표의 결심을 받는 상을 염두에 두는 것을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피해자가 행사할 상황을 대비해서 본건 문건의 실행 의사 유무 판단을 피의자와 조현천 과의 사이에서 의사 연락이 중요하게 보이는데
4차례 조현천과 3월경에 만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본 개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럼 소환을 해야죠. 네. 이게 이제 한교안 대표가 나는 본 적이 없다. 계엄의 개자도 모른다라는 걸 털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발로 가셔서 수사 받으시면 돼요. 아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데 본인이 또 제발로 가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근데 지금 저를 뭐 아바타라고 공격하면서 뭐 거짓말이다, 명예훼손이다, 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2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는 뭐 소환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데 의혹을 제기했는데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때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권한대행이니까 당당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해명이 굉장히 말이 다 맞지 않다. 당과 지금 다 엇박자를 내고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식으로 지금 연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저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당의 여당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건 작성의 가장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 중이잖아요. 네네. 이 문건을 처음부터 제기하고 이 문제 제기를 추적하고 했던 분 입장에서 조현천을 안 잡는 걸까요? 못 잡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둘 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인터폴이라는 것도 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정유라 체포 과정을 본다면 사실상 노력하면 그다지 어렵진 않거든요. 여건이 지금 말소된 상태이고 현지 경찰과 추적을 하거나 또는 사설 탐정을 동원해가지고라도 이 접근을 하면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잡고 안 잡고는 지금 정부에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근데 안 잡는 이유가 잘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안 잡는다 그런다면은 다칠 사람이 많잖아요. 아, 다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는 부담되는 거죠, 검찰로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테타는 모두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실패한 구테타는 처벌받아야 되죠.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 못 받는다는 명제가 있어서 그것도 사실상 전두환의 재판으로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란 음모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수사한 전례가 전두환을 나중에 기소하면서 감옥에 보낸 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석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석기는 현직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총이나 탱크도 없는 가운데 정강석화처럼 잡아가 놓고는 굉장히 이중적 잣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건 관련해 가지고요. 위조됐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도 좀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자도 틀렸고. 이게 오타가 4군데 정도 있는데요. 4군데나 돼요? 그 나머지는 발견 못 하셨나 봐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 문건에는 여러 가지 좀 표식이 있습니다. 워터마크라든가 또는 이제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색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컴퓨터로 옮겨서 워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줄도 잘 안 맞고 이래요. 군대 보고 양식은 굉장히 줄도 잘 맞고. 군대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는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변조를 한 것은 아니고 내용 동일하고 무엇보다도 이 문건은 검찰과 군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들이 더 잘 안다는 거죠. 아니 검찰하고 군검찰을 다 갖고 있으면은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수사당국이 갖고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보자가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걸 깔고 뭉개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삐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역할을 잘했다면
이러한 문건이 저희한테 올 리가 없겠죠. 네.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 조현천이 없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그걸 고려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게 마무리가 중단이 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거의 총 책임자가 지금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당시 중앙지검장. 네네네. 근데 검찰 입장은 달라요. 서울중앙지검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동수사단에서 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예. 이 당시 합수단을 꾸리라는 건 대통령의 특명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VIP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수사 보고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가능성이 아니라 받았다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거 나 몰랐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거죠. 부하에게 그걸 전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인까지 위임 전결했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고 자동으로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앙지검장 그렇게 얘기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예. 공판 해부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적인 성격입니다. 네.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대검이 계속 호위무사처럼 굴고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보위하기 위한 사조직처럼 전락하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 재개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무슨 여기 보면 서류에 그 위임 전결이 됐다는 증거로서 검사장 도장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거 우리가 지웠다는 식으로 막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우는 게 쉽겠습니까? 끊는 게 쉽겠습니까? 뭐 둘 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요. 화이트로 지우거나 이렇게 하면 복사를 하면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참여연대도 고발인이고 저희도 고발인이고 민간인 3명도 고발인이에요. 그래서 법무법인 2공인 양홍석 변호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불기소 처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본 사진을 공개를 어제 했습니다. 빗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검찰은 이 그 차장검사랑 검사장의 그 결재하는 란이 원래 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도장을 못 찍게끔 사선이 다 있다. 이건 보고를 안 하는 사안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불기소 처분서를 받았을 때 이미 그 사선이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인데? 안 되는 조직.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고 박약한데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냥도 불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문회를 어차피 작년에 여야가 모두 공의 국방위에서 청문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청문회 하고 청문회에서 미진하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야가 합의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황교안 대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 국감장에서요. 뭐 자유한국당이 불러서 제가 나갔지만 그 이게 모종의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음모였으면은 자유한국당이 부르지 않고 민주당이 불렀어야 맞는 거죠. 근데 왜 불러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황영철 의원도 작년에 여야 합의해서 청문회 하기로 했으니까 청문회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당이. 지금은 자유한국당 입장 혹시 아세요? 청문회에 대한 입장? 입이 쏙 들어갔어요. 입장을 아직 안 밝히고 있군요. 근데 이미 그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검찰은 지금 불기소 처분을 한 거고 재수사에 대한 의지가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다음에 재수사를 하더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시네요.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더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짧게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사람이 자기 밑에서 친위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계엄의 개자도 못 들었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좀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군요. 임태훈 군 인권연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